남북 정상에 합의한 이 내용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핵무력 법제화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파괴 행위고 선언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느냐? 이거 왜 못 보냅니까? 우리 공개 질의장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저희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또 침범하면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맺었던 9.19 군사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문제를 검토해보라 한 이 발언을 가지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적대 행위를 정면 중지하는 남북 간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전쟁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켜야 하고 북한도 지켜야 하는 합의인데, 그리고 또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압박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이거는 전혀 부적절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민주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북한이 때려도 맞고 가만히 있어라 한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선제 타격하겠다는 법까지 만들고 저렇게 이 무인기까지 서울 상공에 들어보내는데 공당의 의원들이 하는 주장이 너무 한심해서 제가 한마디 쏘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 통일부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하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이 발언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저는 대통령이 좀 더 강경하게 저는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차관님, 9.19 군사합의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부속 합의서 맞죠? 정확하게 평양 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네, 부속 합의죠. 그러면 우리가 9.19 군사 합의를 이런 부속 합의서로 맺은 기본 원인은 결국은 김정은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통해서 비핵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는 재래식 분야에서의 부속 합의서죠. 예, 양쪽 다 어쨌든 군사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체결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김정은이 비핵화 합의 약속을 깼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뒤집어 엎은 거죠. 그리고 행동으로 핵무기를 또 고도화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상, 내용상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이미 날아간 거죠. 일단 판문점 선언은 지금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 합의서가 아니고 평양 선언은 남북 간 합의서가 맞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국제관계는 이렇게 흐릅니다. 정상이 다른 나라 정상과 그 어떤 선언이나 합의서를 맺었을 때, 또 해당 국가가 국제기구와 조약을 맺었을 때 그 선언이나 조약에 대해서 최고 통수권자가 그걸 뒤집는 그런 발언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뿐 아니라 입법기관이 그것을 뒤집어 엎는 법을 채택했을 때는 기존의 선언서나 국제기구와 맺은 모든 합의는 다 바뀌어지는 거죠.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선언에서 이 어떤 북한의 행동이 중대한 변화인지 우리 국가안전보장에 이런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 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 입장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완전히 위반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대한민국을 핵으로 선제 공격하는 걸 합법화한 핵무기 법령입니다. 이렇게 핵을 사용하겠다는 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 전에 맺은 선언이나 합의 위에 입법기관이 만든 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일부가 이제라도 남북 대화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공개 질의장을 저는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에 당신들이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했기 때문에 이것을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파기 행위로 봐도 되겠느냐?
공개 질의서를 통일부에서 보낼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물론 검토는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여기 박정 의원님이나 우리 김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에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합의서에 대해서 우리가 효력 정지를 얘기할 때 그걸 함으로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 핵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게 지금 안 지킨다 해서 그걸 우리 스스로 이렇게 약간 무효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담대한 구상이라든가. 잠깐만요. 예. 차관님, 우리한테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위협보다도 더 큰 게 핵 무기 위협 맞죠? 네. 이 재래식 무역하고 핵 무기 위협하고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위협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하겠다고 법을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 재래식 무력과 관련된 모든 이 합의서나 선언이나 이거는 날아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라도 통일부에서 공개 질의장을 저는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이미 남북 정상에 합의한 이 내용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핵무력 법제화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파괴 행위고 선언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느냐? 이거 왜 못 보냅니까? 우리 공개 질의장을. 다시 말씀드리면 네. 담대한 구상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제안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북한이 우려하고 있는 정치 군사적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 한 것은 재래식 군사력이라는 것이 핵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 관련이 있고 우리가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선언들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냐는 판단이 필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달에 북한이 핵 선제 공격을 명시한 법을 만들었을 때 그때 바로 통일부가 치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파괴 그런 법과 같다. 공개적으로 답변하라. 이렇게 공개 질의장을 저는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 국제 정치학에서 또 군축에서 보면 평화를 유지하는 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평화 보정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걸 하자고 군사 퍼레이도 하고 군사 훈련도 하는 거예요. 왜? 너희한테는 그게 있으면 우리한테는 이거 있다. 그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보였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비례 대응입니다. 북한이 하는 것만큼 우리가 되돌려 준다. 이렇게 비례 대응을 하는 것이 지난 역사가 보여준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평화를 하기는 가장 적절한 행위입니다. 2차 대전도 결국은 뭡니까? 사전에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라도 저는 통일부가 바로 핵무력 법제화에 대한 공개 질의장을 북한에 보내고 그걸 여론화해서 국제공동체가 이 점을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